CJ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요즘엔 어떤 제품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연결되면 첨단 제품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인재란 첨단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진짜 스마트한 중학생들의 빛나는 지식 대결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그리고 정답을 맞춰라. 열정 넘치는 대결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가재울중학교 김채영 학생. 안녕하세요. 가재울중학교 김채영입니다. 학교 대표로 나온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천안중학교 맹성규 학생. 안녕하세요. 천안중학교 3학년 맹성규입니다. 킹왕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당진 원당중학교 윤희찬 학생. 안녕하세요. 당진 원당중학교 3학년 윤희찬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숭실중학교 황중현 학생. 안녕하세요. 숭실중학교 3학년 황중현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를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맨 왼쪽에 위치한 김채영 학생부터 숫자를 골라볼 텐데요. 숫자 선택해 주시죠.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김채영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의 순환과 관련 있는 자연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오로라, 2번 화산폭발, 3번 태풍. 답은 2번 화산폭발입니다. 2번 화산폭발 정답입니다. 고구려의 풍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서옥제, 2번 동맹, 3번 영고. 답은 2번 동맹입니다. 2번 동맹?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영고였습니다.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입니다. 영고는 부여에서 행해지던 제천 의식입니다. 긴장을 풀고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낱말의 형성 방법이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손수건, 2번 풋사랑, 3번 개살구. 2번 풋사랑입니다. 2번 풋사랑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손수건입니다. 풋사랑과 개살구는 어근 앞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이고 손수건은 합성어입니다. 구성 원소가 탄소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이아몬드, 2번 금, 3번 에메랄드. 1번 다이아몬드입니다. 1번 다이아몬드 정답입니다. 다음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물의 어는 점, 2번 에탄올의 어는 점, 3번 이산화탄소의 어는 점. 보기 번호와 3번 이산화탄소의 어는 점 하겠습니다. 자, 3번 이산화탄소의 어는 점 틀렸습니다. 1번 물의 어는 점이 정답이었습니다. 물의 어는 점은 0도씨, 에탄올의 어는 점은 영하 114도씨, 이산화탄소의 어는 점은 영하 78.5도씨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의 어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채영 학생 40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맹성규 학생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채영 학생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감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맹성규 학생은 현재 기분이 어때요? 좀 떨려요. 좀 떨려요? 네. 좀 긴장을 내려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누구랑 같이 왔나요?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아,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오늘 여기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전에 가족들이 좀 응원의 한마디씩을 해줬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는 문제는 꼭 맞춰라. 아는 문제는 꼭 맞춰라. 앞서서 우리 김채영 학생의 경우에도 봤지만 아는 문제인데도 긴장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집중해서 신중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 선택해 주세요.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자,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침엽수는 무엇일까요? 1번 참나무, 2번 메타세쿼이아, 3번 밤나무. 1번 참나무 하겠습니다. 1번 참나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주로 가로수로 이용되는 메타세쿼이아는 낙엽 침엽 교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세계 4대 문명 중 태음역, 60진법, 쇠기 문자 등과 관련 깊은 문명은 무엇일까요? 1번 이집트 문명, 2번 인더스 문명, 3번 메소포타미아 문명. 3번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겠습니다. 3번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답입니다. 연극에서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의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하는 대사는 무엇일까요? 1번 방백, 2번 독백, 3번 침묵. 3번 침묵하겠습니다. 3번 침묵.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방백이었습니다. 방백은 주로 생각을 나타내는 대사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릴게요.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무엇일까요? 1번 직지심체요절, 2번 상정고금예문, 3번 초조대장경. 3번 초조대장정 하겠습니다. 3번 초조대장경.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상정고금 예문이었습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상정고금 예문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남았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물결파가 굴절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장, 2번 속력, 3번 진동수. 1번 파장하겠습니다. 1번 파장.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진동수였습니다. 물결파가 굴절될 때 속력과 파장은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 변하지만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 결정돼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맹성규 학생 20점입니다. 자, 윤희찬 학생 이제 본인 차례예요. 네, 많이 떨려요? 좀 많이 떨리네요. 본인에게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열심히 하자. 화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윤희찬 학생은 과연 몇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먼저 숫자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윤희찬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심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강암, 2번 현무암, 3번 반려암. 3번 반려암 하겠습니다. 3번 반려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현무암입니다. 화성암의 한 종류인 심성암은 결정이 거친 것이 특징인데요. 화강암과 반려암은 심성암에 속하고 현무암은 화산암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왕이 직접 영토를 순행하고 민정을 살핀 기념으로 세운 비석은 무엇일까요? 1번 척화비, 2번 순수비, 3번 적성비. 2번 순수비 하겠습니다. 2번 순수비.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와 위도가 가장 비슷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터키, 2번 인도네시아, 3번 호주. 1번 터키 하겠습니다. 1번 터키. 정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등속 직선 운동의 예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프트, 2번 엘리베이터, 3번 에스컬레이터. 2번 엘리베이터 하겠습니다. 2번 엘리베이터 정답입니다. 철로와 철로 사이의 틈이 가장 좁아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1번 여름, 2번 겨울, 3번 계절과 상관없다. 1번 여름 하겠습니다. 1번 여름 정답입니다. 윤희찬 학생 80점입니다. 자, 윤희찬 학생 80점이면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저도 앞 두 친구 문제를 봐서 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 아는 문제였던 거죠? 네, 왜 머뭇거리죠? 몇 문제는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윤희찬 학생 차분하게 문제 잘 풀어주면서 8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자로 황중현 학생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친구들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숫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황중현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는 문제는 잘 맞힐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숫자 선택해 주시죠. 3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3번. 황중현 학생은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1번 기권, 2번 직권, 3번 수권. 1번 기권입니다. 1번 기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직권이었습니다. 멘틀, 외핵, 내핵,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직권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2번 직권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 텐데요.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청유문, 2번 의문문, 3번 명령문. 1번 청유문 하겠습니다. 1번 청유문 정답입니다.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국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호주, 2번 태국, 3번 프랑스. 1번 하겠습니다. 1번 호주.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프랑스였습니다. 입헌군주제는 군주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양분을 저장하는 규간이 다른 식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감자, 2번 고구마, 3번 사탕수수. 2번 고구마 하겠습니다. 2번 고구마 정답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화면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화소, 2번 해상도, 3번 비트맵. 1번 화소 하겠습니다. 1번 화소 정답입니다. 황중현 학생 6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학생 모두 100점 라운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김채영 학생이 40점, 맹성규 학생이 20점, 윤희찬 학생이 80점, 황중현 학생이 60점입니다. 도전자들의 두뇌를 깨우는 100점 라운드 결과.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시작 점수를 획득했는데 안타깝게 문제를 놓친 학생부터 높은 집중력으로 최고 득점을 한 학생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도전자들의 무한 가능성을 보여줄 진정한 두뇌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친 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현악기, 음악, 제도, 문화재, 달, 문학, 초원, 금속, 꽃. 이렇게 9개의 키워드인데요. 자신 있는 키워드가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9개의 키워드 잘 숙지하시고요. 자, 100점 라운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윤희찬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하겠습니다. 문화재. 자,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문화재입니다. 우리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아는 문제다 싶으면 버저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문화재 드립니다. 조선시대의 화폐인 상평통보는 인조 11년 최초로 발행되며 무배자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1866년 고종의 재위 당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발행한 자, 윤희찬 학생 당백전 하겠습니다. 당백전 정답입니다. 네, 당백전은 화폐 1전당 100배의 가치를 지녔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는 5배 내지 6배밖에 되지 않았고 화폐 유통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발행 2년 만에 통용이 금지됐습니다. 자, 당백전 문제 잘 맞춰줬고요. 윤희찬 학생은 3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역시 이전 정답자인 윤희찬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음악 하겠습니다. 음악. 자, 1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는 음악입니다. 자, 그럼 음악 키워드 문제 드립니다. 17세기 바로크 음악에 영향을 미친 이 사람은 바이올린 협주곡 4개를 작곡했습니다. 자, 윤희찬 학생 비발디 하겠습니다. 비발디. 자, 4개를 작곡한 이 음악가 비발디 정답입니다. 네, 비발디는 협주곡 분야에서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세 악장 형식의 협주곡을 작곡해 바로크 시대의 음악 발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 안토니오 비발디 정답이었고요. 윤희찬 학생이 1라운드 들어서 두 문제를 맞히면서 140점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1라운드 남은 키워드가 6개 있습니다. 남은 세 학생 모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역시 윤희찬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금속 하겠습니다. 금속. 자, 금속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금속 문제 드립니다. 이 금속은 임진왜란 이후 조총의 탄환재료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방연석이나 백연석 등에서 채굴되는 이 금속은 무엇일까요? 자, 윤희찬 학생 납 하겠습니다. 납. 자, 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납 정답입니다. 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답 납 정답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납 자체보다는 방연석에 포함된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채광을 해왔는데요. 때문에 납은 금, 은, 동에 비해서 비교적 개발이 늦었지만 조총이 탄환을 발명하면서 수요가 늘었습니다. 어느새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1라운드. 1등의 자리는 빼앗길 수 없다. 단독으로 3문제를 맞히며 무섭게 질주하는 윤희찬 학생. 아직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세 도전자를 점점 압박해오는데 남은 문제는 4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다음 키워드 역시 윤희찬 학생 선택해 주세요. 초원 하겠습니다. 초원. 자, 초원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몽골 유목민의 전통 가옥은 높이 1.2m의 원통형 벽과 둥근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동에 유리하도록 분해와 조립이 쉽게 설계됐는데요. 이 전통 가옥은 무엇일까요? 윤희찬 학생 게르 하겠습니다. 게르. 자, 게르 정답입니다. 게르는 나무로 엮은 벽에 양털로 만든 펠트와 하얀색 천을 씌워 만든
둥근 천막집 형태의 이동식 텐트 가옥이다. 몽골 유목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초지에서 목축업을 하는 생활 방식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윤희찬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문학 하겠습니다. 문학. 자, 7번째 키워드 문학입니다. 문학 문제 드립니다. 이 작품은 1957년 발표한 하근찬의 단편 소설입니다. 자, 황중현 학생 정답은 순환이대입니다. 순환이대 정답입니다. 네, 순환이대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민족의 순환을 두 세대의 삶에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단편 소설 순환이대 정답이었습니다. 자, 황중현 학생이 30점을 획득해서 이제 90점이 됐습니다. 1라운드 남은 키워드는 단 2개뿐입니다. 이 남은 키워드 2문제에서 1라운드 탈락자가 결정이 됩니다. 맹성규 학생과 김채영 학생 특히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번째 키워드 황중현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제도 하겠습니다. 제도. 자, 1라운드 8번째 키워드 제도입니다. 자, 그럼 제도 문제 드립니다. 상고시대 씨족 공동체는 산과 강을 경계로 영역을 구분해 그 영역을 외부인이 침범할 경우 제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채영 학생 답은 책화입니다. 책화. 책화 정답입니다. 네, 동해는 다른 부락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면 말이나 소, 노예 등 다양한 제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정답 책화. 이 제도는 책화였습니다. 자, 김채영 학생이 정답을 맞춰주면서 30점을 획득했고 70점이 됐습니다. 이러면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있지만 1라운드 탈락자가 맹성규 학생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맹성규 학생.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할 기회 드릴게요. 탈락했어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고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생 많으셨던 부모님이랑 동생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맹성규 학생 아직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문제 맞힐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 김채영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꽃 선택하겠습니다. 꽃.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꽃입니다. 자, 탈락자는 정해졌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꽃 문제 드립니다. 속시식물의 자가수분 방식 중 하나로 한 그루에 핀 다른 꽃 암술에 수분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맹성규 학생 답은 수정입니다. 수저. 네. 수저. 틀렸습니다. 자, 2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요. 자, 한 그루에 핀 다른 꽃 암술에 수분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 남아 있고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타화수분이었습니다. 한 그루에 핀 다른 꽃 암술에 수분하는 현상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정답은 타화수분이었습니다. 수분은 방식에 따라서 타가수분과 자가수분으로 구분하는데요. 타화수분은 자가수분의 한 방식으로 같은 그루에 핀 다른 꽃 암술에 수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채영 학생, 윤희찬 학생, 황중현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아쉬움 속에 막을 내린 1라운드. 거침없이 정답 행진을 이어간 윤희찬 학생과 달리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김채영, 맹성규, 황중현 학생. 결국 가장 낮은 점수의 맹성규 학생이 탈락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도전자는 3명. 과연 2라운드에서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이들의 대결을 주목하라.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며 정답을 맞히게 되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를 마쳤을 때 역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신중하게 버저를 누르고 정답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엄청난 열과 전자기장이 방출돼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요. 이때 발생한 자기 폭풍이 국제통신에 일시적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전파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 학생 모두 신중하게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 엄청난 열과 전자기장이 방출돼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요. 이때 발생한 자기 폭풍이 국제통신에 일시적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윤희찬 학생, 델린저 현상 하겠습니다. 델린저 현상, 델린저 현상이라고 답해줬는데요. 델린저 현상, 정답입니다. 델린저 현상은 태양의 흑점이 폭발할 때 방출된 전자기파가 지구 전리층의 이온과 충돌할 때 일시적으로 단파 무선 통신이 끊어지는 전파 장애 현상이다. 1935년 미국의 물리학자 존 하워드 델린저가 이 현상을 발견해 델린저 현상이라고 불린다. 자, 230점으로 윤희찬 학생이 30점을 더 획득했습니다. 김채영 학생과 황중현 학생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숫자의 단위 중 억, 조 다음 단위는 경입니다. 그렇다면 경은 0이 총 몇 개일까요? 경은 0이 총 몇 개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억, 조, 경. 자, 이제 제한 시간 드립니다. 제한 시간. 자, 3, 2. 황중현 학생. 17자리 하겠습니다. 17개.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세 학생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제한 시간 다시 주시죠. 윤희찬 학생. 13자리 하겠습니다. 13자리.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있고요. 제한 시간, 마지막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16개였습니다. 황중현 학생 주저앉을 정도로 아쉽나 봐요. 황중현 학생 어떤 리액션인가요? 1까지 공을 세가지고 1자리까지 0을 붙여서 17개라고 생각을 했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 감점이 있는 라운드였죠. 우리 황중현 학생이 70점으로 20점 감점이 됐습니다. 윤희찬 학생 역시 210점으로 20점 감점됐고요. 자, 현재 김채영 학생이 70점, 윤희찬 학생은 210점, 황중현 학생은 7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드립니다. 고대 국가 사만에서는 특정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채영 학생. 답은 소떼입니다. 소떼. 소떼. 정답입니다. 네, 소떼는 사만에서 제천 행사를 담당하던 지역인 소도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현재는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 경사가 있을 때나 축하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2라운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신중하게 문제를 잘 듣고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고 답을 잘 말해 주시면 됩니다. 2라운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백색 바탕에 녹색, 갈색, 남색 등의 유약을 칠한 도자기입니다. 서역의 영향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당나라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도자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윤희찬 학생, 당삼치 하겠습니다. 당삼채 정답입니다. 네, 당삼채는 백색 바탕에 녹갈, 남색 등의 유약을 칠해 구운 당나라의 도자기로 색깔이 화려하고 모양과 무늬에서 서방과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전자들의 지식이 돋보인 2라운드 중간 결과. 득점과 감점의 반복에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준 윤희찬 학생이 선두. 그 뒤를 쫓는 김채영, 황중현 학생. 2라운드 남은 문제는 3개.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할 2명의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우리 새 학생 현재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아는 문제만큼은 모두 맞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3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감점이 있고요. 잊지 마시고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5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같은 또래나 계통의 사람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뛰어난 작품이나 어떤 사물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새 학생 모두 잘 들어보시고 문제를 유추하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흰 눈썹이라는. 자, 윤희찬 학생, 답은 백미입니다. 백미. 정답입니다. 네, 흰 눈썹을 뜻하는 단어, 용어 바로 백미였죠. 중국 촉한 시대 마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흰 눈썹을 가진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 바로 백미였습니다. 자, 윤희찬 학생이 이번 문제 백미 잘 맞춰주면서 270점으로 앞서갑니다. 자, 2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희찬 학생의 3라운드 진출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김채영 학생과 황중현 학생은 아직까지 앞길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척추동물의 위에서 분비되는 이 소화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데요. 김채영 학생, 펩신입니다. 펩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펩신이라고 답해줬는데요. 정답입니다. 네, 펩신 정답을 맞춰주면서 김채영 학생이 13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맞히게 되면 30점을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20점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새 학생 모두에게 2라운드 마지막 남은 7번째 문제 드립니다. 재화의 종류 중에는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 속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것.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경제제였습니다. 재화는 자유재와 경제제로 나뉠 수 있으며 그중 경제제는 희소성을 지녀 획득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채영 학생, 윤희찬 학생이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2라운드. 압도적인 실력으로 선두를 지켜낸 윤희찬 학생과 신중하게 그 뒤를 쫓은 김채영 학생이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황중현 학생은 안타깝게 2라운드에서 탈락했다. 높은 배점이 숨어있는 3라운드. 과연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인가?
예측 가능한 한판 승부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킹왕짱을 가릴 진검 승부가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이제 가재울 중학교의 김채영 학생 그리고 원당 중학교의 윤희찬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김채영 학생이 130점, 윤희찬 학생이 270점으로 두 학생의 점수 차는 140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윤희찬 학생이 100점짜리 문제를 맞히게 된다면 바로 대결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채영 학생, 윤희찬 학생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현재 두 학생 중에 점수가 더 높은 윤희찬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줄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윤희찬 학생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는데요. 자,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11년에 일어난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청왕조 붕괴의 원인이 됐는데요. 중화민국을 수립함으로써 공화 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혁명은 무엇일까요? 자, 순원에 의해 주도된 중국의 근대화 운동입니다. 자, 윤희찬 학생, 태평 천국 운동 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답해 주었는데요. 틀렸습니다. 자, 감점은 없고요. 두 학생에게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911년에 순원에 의해 주도된 중국의 근대화 운동.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50점짜리 왕 문제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신해혁명이었습니다. 신해혁명 정답이었고요. 순원에 의해 주도된 중국의 근대화 운동으로 이 혁명의 결과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며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자, 신해혁명, 신해혁명이 50점짜리 왕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다음 키워드 윤희찬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죠.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고요. 자, 역시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 반드시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하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중국 최초의 어록으로 알려진 이 책은 공자와 제자들이 주고받은 문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교의 4가지. 윤희찬 학생, 논어 하겠습니다. 논어. 자, 논어라고 답해줬는데요. 논어. 논어. 정답입니다. 네, 논어는 위정편, 요월편 등 20편의 문답을 모은 것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논어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공자와 그의 제자가 서로 문답을 주고받았다 해서 논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바로 논어. 맞죠? 잘 답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윤희찬 학생이 320점으로 50점을 획득했습니다. 김채영 학생은 현재 130점인데요.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다음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 윤희찬 학생.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는데요.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윤희찬 학생이 맞히게 되면 오늘의 킹왕짱은 윤희찬 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김채영 학생이 이번 100점짜리 짱 문제를 맞힐 경우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될지 100점짜리 짱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채영 학생 많이 떨릴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갈게요. 꼭 안 맞춰도 되니까
그냥 아는 문제만 풀고 모르는 문제만 그냥 넘어가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자. 아,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침착함,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윤희찬 학생은 어떤가요? 이번 문제에서 오늘의 우승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욕심을 버리고 제가 아는 문제면 버저를 누르겠습니다. 야, 역시 욕심을 버리겠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 문제 두 학생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짱! 이제 문제 드립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이것은 온라인 거래에서 쓰이는 가상화폐입니다. 각국 은행의 독자적인 통화 발행 정책에 대항해 만든 이 가상화폐는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입니다. 이 문제 윤희찬 학생이 맞히거나 두 학생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해도 자, 김채영 학생 정답 토크 하겠습니다. 토큰 하겠습니다. 토큰 틀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자, 오늘의 킹왕짱의 탄생이 걸린 문제. 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늘의 킹왕짱은 윤희찬 학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100점짜리 짱 문제.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었죠? 정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광산에 비유해 캐다라고 하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을 광부를 뜻하는 마이너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니까 많이 아쉬워요, 김채영 학생.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한 프로그램이 기억이 났는데 단어가 또 네. 생각이 안 나군요. 아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번 문제 두 학생 모두 맞히지 못하면서 오늘의 킹왕짱은 320점을 기록한 윤희찬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윤희찬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와,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던 윤희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이 기쁨을 누구에게? 집에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이 기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셨다고 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잘했다고 하겠죠, 아무래도. 네. 다시 한번 우리 윤희찬 학생의 좌우명이 뭐였죠? 내일 할 일은 오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특이한 독특한 좌우명을 가진 윤희찬 학생이었습니다. 내일 할 일 오늘 안 할 거죠? 그렇죠. 네. 네, 좌우명대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의 윤희찬 학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채영 학생 많이 아쉬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특히 마지막 문제 비트코인 아는 문제였다면서요. 아는 문제였지만 어차피 그 문제를 맞췄어도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였고 일단은 결승에 올라온 것까지만 해도 저는 기쁩니다. 우리 김채영 학생 역시 정말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승자 윤희찬 친구에게 또 한마디 해주세요. 1라운드부터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되게 잘하는 모습이 되게 감탄했고 저런 모습 끝까지 지켜나가서 사회에서도 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우리 답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오늘 문제 푸는 모습이 상당히 침착했고 몇 가지 문제들은 제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답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실력이 대단한
친구로 생각합니다. 네, 우승과 준우승자지만 사실 순위보다도 이 두 학생의 우승을 향해 가는 과정이 더 아름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이란 우물을 파는 것이다. 아무리 깊게 우물을 파도 샘에 닿지 않으면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배움의 길이 녹록치 않음을 뜻하는 말일 텐데요. 우리 학생들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올 때까지 좀 개인적으로 갈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의 시험 일정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 결정에 묵묵히 따라주신 저희 부모님들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